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자료 구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제가 튜토리얼 방식으로 문제를 드린 건데, 일단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그 문제에 맞게 푸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을 3명을 만들어 달라 하죠. 그죠? 3명을 만들어 달라 하고, 출력 양식에 맞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아, 이름과 나이를 일단 갖고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뭘 만들어야 된다? 당연히 구조체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저는 type df 라고 바로 쓸까. 원래는 구조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struct person.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내가 구조체 사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person이라 써줄 거예요. 근데 이거 쓰려면 다 이렇게 써줘야죠. type df, 타입을 정의해서 써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언더바를 붙이는 게 이제 관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은 나이를 받아야 되니까 나이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이름도 받아야 되니까 이름은 그냥 적당히 뭐라 할까요? 한 20자 정도만 할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사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했죠. 이건 뭐다? 사람을 하나 정의할 수 있는 설계도를 여러분들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설계도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사람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사람 구조체를 기반으로 사람 하나 생성하려면 이제 struct person 이렇게 써줘야 되는 이게 너무 귀찮죠. 그래서 제가 type df를 통해서 제 정의를 해놓은 거잖아요. person p1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 몇 명 만든 거다? 지금 1명 만든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람 몇 명? 2명이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 3명을 만든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 한 명, 각각의 사람한테 나이하고 이름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뭘 쓰면 된다? p1.age. 그 다음에 제가 11이라 쓸게요. 그 다음에 p1.p2.age 했다가는 22살. 그 다음에 p3.age 한테는 33살. 이런 식으로. 자, 이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여기다 원래는 p1.name에 0번째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찮죠? 자, 그래서 한 번에 넣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뭐다? strcpy. 그쵸? 자, strcpy 쓰려면 근데 이거 있어야 된다 했죠? include 해가지고 string h 요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p1.name만 딱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름 이런 식으로만 써주기만 해도 어때? 알아서 0번째, 1번째, 2번째에 홍길동이 박히고 그 다음에 넓은 자까지 알아서 생성이 되는 거죠. 왜요? 얘는 이제 몇 바이트 배열이기 때문에 4바이트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20칸짜리에다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0, 1, 2, 3, 4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p2.name, p3.name 이런 식으로 홍길순, 임꺽정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참고로 저는 요거 여러분들 스트링 h 쓰려면 이것도 여러분들 처음 하게 되면 오류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 때문에 이거 오류나는데 그때 여기 보면 이제 프로그래머 머시기 붙여주던지 그러니까 요거를 수업 페이지 새 상단에 요걸 붙여주던지 아니면 뭐 CR 뭐라 하죠? 프로그래머 4996 에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 넣어주던지 둘 중 하나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다 하면 이게 프로젝트 있죠, 여러분들 프로젝트. 여기서 우클릭 해가지고 속성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C/C 되어 있죠. 요 클릭하면 여기에 SDA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니오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니오로 체크하시면 요거 CRT no warning이라든지 그런 거 안 붙여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좀 바꿀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입력을 했으면 일단 출력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 전에 제가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 잘 출력이 돼요. 출력 안 해봐도 출력이 되는데 여러분들 출력을 해보시고요. 근데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만든 거냐면 변수 3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의 위치를 알아야 된대요. 위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람 한 명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위치라는 걸 기억하려면 뭘 이용해야 돼요? 바로 무슨 변수? 포인터 변수. 그죠?
왜냐면 주소 전용 변수에 포인터 변수를 써줘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의 이름은 next라고 지금 지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next 변수에. 그래서 구조체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다음 사람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p1.name에다가 name이 아니라 next에는 자 얘는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의 주소를 가리킬 수 있다 했죠. 자 p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다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int a에다가 20 쓰고 그 다음에 int 포인터 p에다가 우리가 a의 주소 이렇게 넣어준 것처럼 보시면 뭐예요? 얘도 어차피 포인터 타입이잖아요. 포인터 변수잖아요. 다만 이제 struct person이라는 포인터 변수 타입인 거고 결국에는 얘는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뭐로 본다? person이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nt 포인터를 하게 되면 얘는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누구로 본다? int라고 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걸 이제 뭘로 만든 거예요? 구조체로 만든 것 뿐이죠. 구조체 변수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p2 next에는 저는 p3의 주소. 자 마지막에 p3에는 다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뭘 넣어주라 했죠? 널 넣어줘라. 기억나시죠? 자 너를 넣어달라고 지금 여기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반복문을 통해서 처음 사람,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사람까지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지금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받고 있는데 자 사람이 지금 몇 명? 3명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3명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사람 한 명마다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이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나이 얘도 이름과 나이 그 다음에 각각에는 뭐가 있다? 넥스트 변수가 있는 거죠. 넥스트 변수. 그러니까 넥스트 변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소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이 녀석의 주소를 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요 녀석의 주소를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통해서 얘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각각의 요소에다 접근하는 게 가능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를 통해서 각각의 요소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볼 건데 어떻게 출력을 하냐. 지금 이제 이게 관건이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person이라 써볼게요. person을 쓰고 current라고 쓰겠습니다. current는 현재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다가 p1 어차피 써도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거죠. current 쓰나 그냥 p1 그대로 쓰나 똑같은 건데 그냥 포인터 변수에다가 p1의 주소를 담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름을 출력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출력하면 돼요? %s.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이름 출력하려면 current 이게 뭐예요? 간다라는 거잖아요. P1, 이 current 변수에 P1의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current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name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죠. 왜 제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했어요? 소괄호를 안 쓰게 되면 뭐가 먼저 실행된다? 별이 먼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얘가 먼저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싸줘야 된다 했죠. 근데 이게 감싸는 게 너무 귀찮죠? 그래서 나온 문법이 뭐라 했어요? 화살표 문법이라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쓴 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age도 마찬가지죠. age도 어떻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나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P1의 나이, 이름과 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저는 요거를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사람 1, 사람 2, 사람 3, 이런 식으로. 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로 지금 뭐 한 거예요? 사람 한 명 가리킬 수 있겠죠. 왜냐면 커렌트는 포인터 변수니까. 그 다음 사람 한 명 가리키게 한 다음에 출력하면 당연히 사람 1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자, 커렌트가 다시 이제 P2의 주소를 품게끔 만든 다음에 출력하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P2 사람의 정보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 P2라는 요 녀석을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지금 current라는 변수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다?
P1의 주소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핸드폰 하지 마시고 P1의 주소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커렌트에다가 커렌트에 자 여기다 뭐 한다? 넥스트. 자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죠. 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넥스트 변수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다음 사람의 주소값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P1 넥스트에는 그 P2의 사람의 정보, 그러니까 P2 사람의 주소, 그 다음에 P2 넥스트에는 P3 사람의 주소, 이런 식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도 뭐예요? 어차피 여기다가 커렌트 넥스트, 그러니까 커렌트에는 지금 P1 사람의 주소가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커렌트에 넥스트 또는 이거랑 같은 게 뭐예요? P1에 넥스트 쓴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그냥 커렌트로 바꿨을 뿐이지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P1 넥스트에 지금 뭐예요? P2 사람의 정보를 저장해냈기 때문에. 그럼 실행해보면 당연히 P2 사람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출력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 더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때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P1의 넥스트니까 결국에는 이건 뭐다? P2잖아요. P2의 주소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때 커렌트는 뭐겠어요? P2의 주소인 거죠. P2의 주소. 그쵸? 그러면 P2로 가서 거기에 넥스트에는 뭐가 저장돼 있다? P3의 주소가 저장돼 있잖아요. 다음 사람. 그죠? 이 다음 사람이 주소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 3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된다라는 거는 느낌상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만 반복문 통해서 반복을 해주면 다음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다음 사람에 대한 주소가, 여기에는 그 다음 사람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주소값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사람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반복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접근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이거 주소 걸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자, 일단 이거 쓰고, 자, 어떻게 홈을 돌리는 거예요? 인트 i는 0. 자, 일단 우리 세 사람이죠. i 뿔뿔 프린트프 쓰는 거예요. 퍼센트 d번 사람, 그 다음에 퍼센트 d. 자, i 플러스 1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출력하는 거예요. 뭐? 이름과 나이를. 자, 이름과 나이 어떻게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를 통해서 넥스트라는 변수를 통해서 다음 사람한테 뭐하다? 접근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최초에 한 번은 P1의 주소를 커렌트에다가 지금 저장해놨기 때문에 이걸 처음 출력하면, 즉 i가 0일 때 출력하면 1번 사람 해가지고 뭐 나오고 있어요? P1 사람에 대한 정보가 처음에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변수고 P1 사람에 대한 정보의 넥스트에 접근하면 뭐예요? P2의 주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P2의 주소가 들어가면서 한 번 또 실행됐을 때는 P2의 네임, P2의 AG가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P2 주소로 거기로 가서 또 넥스트 하면 P3의 사람의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커렌트에는 P3 사람의 주소가 들어가서 거기에 네임 A 접근하면 사람 3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뭐하다?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뭔가 잘못했죠. 그쵸?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사가 하나 퍼센티지를 하나 더 썼죠. 자, 그러면 실행하면 잘 나오죠.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강사가 요걸 대신에 뭐라고 쓸 거냐면 true라고 쓸 건데, 당연히 이거 못 쓰겠죠. 지금 이거 쓰려면 뭐 있어야 돼요? 그죠? 불 타입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줘야죠. std 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야지만 이 true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자, 근데 true는 뭐예요? 무한 루프죠. 자, 근데 무한 루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실행하다 보면 무한히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무한히 실행돼가지고 걸려버린 거죠. 에러 난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히 실행되게끔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무한히 실행된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에러가 났다는 거는 뭐냐면 P3의 다음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P3의 다음 사람에 대한 거 뭘로 넣었어요? 지금 널 넣어놨죠. 그죠?
널러놨기 때문에 P3 사람에 대한 다음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행했을 때 무한루프에서 어디서 멈춘 거예요? 널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음 사람 없기 때문에 락 걸려버린 거예요. 에러가 뜬 거죠. 런타임 리세션이 뜬 거란 말이에요. 실행 중에 에러가 났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준다? 만약에 커렌트의 넥스트에 뭘 만난다? 너를 만난다. 그러면 얘가 돌다 보면 너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겠죠? 그러면 그때는 반복문 돌면 안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브레이크 통해서 빠져나와야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실행하면 어떻게 됐어요? 깔끔하게 사람 3명까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사람 두 번째 사람한테 야 다음 사람에 대한 정보 없어.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사람 1, 2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 1한테 너 다음 사람 정보 없어 하면 누구 나오겠어요? 사람 1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사람 3까지 우리가 순회를 해가지고 출력하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렇게 줄여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커렌트가 널이 아니다. 자, 널이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넥스트가 돌고 하다 보면 뭘 만난다? 너를 만나겠죠. 그죠? 그러면 널이 아닐 때는 참이기 때문에 실행해주다가 너를 만나게 되면 뭐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반복문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조건문을 써가지고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잘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말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이게 뭐예요? 말록 안 쓴 버전이죠. 말록을 사용하지 않은 버전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푼 거고 이거는 코드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말록을 쓰지 않은 버전으로 해서. 자, 그럼 말록을 써서 하는 건 뭐예요? 말록이라는 건 동적 할당을 말하는 거죠. 자,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std lib 요거 있어야 된다 했죠.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말록 사이즈 오프 펄슨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뭐 곱하기 1은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일부러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구조체 인데 메모리 할당을 정적 할당으로 받은 게 아니라 동적으로 지금 받아온 상황이죠. 그죠? 말록을 쓰게 되면 동적으로 받아온다 했잖아요. 어디서? 힙이라는 공간에서. 자,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쓰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P1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P1으로 간다. 왜 가야 되는 거예요? 말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힙이라는 공간에서 메모리를 할당받았기 때문에 스택이랑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렇죠? 스택이랑 거리가 멀지만 우리가 그 녀석의 주소를 알면 뭐예요? 주소의 0번째 주소로 접근하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걸 그 해당 주소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줄였을 수 있다? 이렇게 줄였을 수 있다고요. 기억나시죠? 방금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줄였으면 되겠죠. 점 대신. 근데 더 이상 이제 P2 이렇게 주소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말록으로 이렇게 받은 건 뭐예요? 배열이에요 배열. 그죠? 그러면 이제 변수가 배열을 품고 있으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어차피 얘는 뭐예요? 그냥 요거 자체만 써도 주소잖아요. 뭐? 0번째 주소. 그죠? 이거는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P2에 0번째 주소 이렇게 쓴 거랑.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다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경했을 때 출력을 하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그냥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실행해보면 자, 잘 나오죠. 그죠? 자, 근데 대신에 뭐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록을 이용해서 메모리 할당받았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된다? 메모리 해제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적 할당으로 지금 동적 할당을 몇 개 했어요? 3개 했으니까 메모리 해제 풀이죠. 그것도 몇 번? 3번 해줘야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한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아니죠. 이따가 링크드 리스트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요걸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지만 그 링크드 리스트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